민주통합당 제38차 비상대책위원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 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피눈물 나는 하소연과 호소를 들었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 업체는 물론이고 국내 수천여 개 협력업체들의 생사가 촌각을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먹을 식량마저 거의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계절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2주만 넘기면 판매 시기를 놓치고 바이어들에게 클레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공장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다시 살아난다 해도 거래선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는 빈 껍데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의 생명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끄는 끝으로 입주업체의 도산 위험은 커지고 이는 곧바로 협력업체의 2차 도산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분단 50년 만에 남과 북이 실제로 쌓아올린 화해 협력과 경제 협력의 공든탑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성공단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통일부 장관께서 대화 제의를 직접 발표한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 명의의 첫 번째 대화 제안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도 이에 진솔하게 진지하게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17일 출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출경 허가가 나면 여야가 함께 동행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갈 것입니다. 새누리당도 함께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남북 당국은 개성공단 기업협회가 추진 중인 17일 당국 신청을 허가를 해서 당장 막혀있는 개성공단의 숨통을 틔우고 대화의 기회도 적극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보와 민생에 관한 박근혜 정부에 전폭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누누이 밝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민주당이 지난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제안했던 협의체가 성사된 데 대해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야 협의체가 바로 대화와 타협의 상생 정치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정치, 성숙한 정치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안보와 민생에 관련한 박근혜 정부에 전폭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누누이 밝혔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드리운 전운을 걷어낼 수 있는 해법과 민생 살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께 잃어버린 웃음과 희망을 되찾아드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못한 것은 매섭게 비판하겠습니다. 인사 문제, 불통의 문제 당연히 단단히 따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우리 국민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주당 신임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해서 예비 경선을 진행합니다. 저희 비대위 지난 석 달 동안 3년처럼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악물고 뼈를 깎는 혁신을 수행해 왔습니다. 오늘 예비 경선은 5월 4일 혁신 전당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장쾌한 축포이자 민주당 제도약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민주당 젖먹던 이까지 다해서 열심히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기준 원내대표의 연설. 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님의 생신을 다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19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연장자 톱10에 들어가신 분이지만
그야말로 요새 동서남북을 종횡무진 누비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왕성한 의정활동 오래오래 뵐 수 있도록 늘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자는 의지를 갖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이 한국으로 드디어 방한해서 한미 외교 장관 회담을 갖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공조와 함께 북한의 대화의 시그널을 보내는 계획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그널이 대화의 길로 북한을 이끌어 주기를 역시 희망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강인하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청와대 회동에서도 초당적인 평화의 의지를 함께 모낼 것입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잘 보셨겠습니다만 서기석 후보자는 삼성 장학생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식부터 헬스클럽 이용권 그리고 골프장 이용권은 물론이고 타워밸리스 분양권, 삼성 협력업체 장기와 특혜 취업 등 삼성과는 그야말로 삼성의 배려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서기석 후보자였습니다. 조용호 후보자는 또 어떻습니까?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부동산 투기의 불법 증축까지 자녀 수억 원 예금 증액과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부적절한 재산 증식과 편법 증여 의혹이 청문회에서 밝혀졌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청와대의 사전 검증 서면 질의서도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청와대 담당자가 서너 차례 전화 검증만으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그야말로 이것이 국민을 무시하는 문제이고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 무엇이겠습니까?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확인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헌법재판관은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헌법재판관은 특권의 편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당의 총의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진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복잡할수록 민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심은 일관되게 윤진수 아웃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의 윤진수 구하기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일단 임명하고 재신문하자는 주장은 인사청문회 그 자체를 무위로 돌리려는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심에 역행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윤진수 후보자, 민심마저 모른다고 할 셈입니까? 후보자 자신은 물론 임명권자인 대통령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이제 그만 이 자리에서 물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선호 비상대책위원회 발언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저는 한 번도 박근혜 정부가 잘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잘했다라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남북 대화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는 정부 장관의 긴급 기자회견은 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아쉽다면은 정식 대화를 제의하고 당당히 대화를 하자라고 했더라면은 더 좋았을 뻔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내 대화를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 정도로 했다고 하지만은 그건 소극적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제의했더라면은 아마 전 세계 평화의 애호 시민들로부터 또 우리 한국의 남북의 긴장 완화를 바라는 국민들로부터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남북 대화를 임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통일 장관이 청와대가 조율해서 그렇게 발표한 것은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사실은 제가 이 경남도청을 방문해서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논쟁도 벌였습니다만은 진영 복지부 장관이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에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든 홍준표 지사를 설득을 하든 해서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고 다시 살려내는데 정리를 해야 마땅한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윤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잘한 점에다가 윤진숙 후보자를 낙마를 시키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 뜻을 거슬리지는 않구나 라고 안심하고 잘했다고 할 겁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잘못 추천한 것을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바로 시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동철 비서관 진행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박근혜 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를 높이 평가합니다.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자세로 나올 것을 엄중 촉구합니다. 우리가 대북 재화를 선제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북한은 이제 우리와의 체제 경쟁 상태가 아닙니다. 체제 경쟁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끝났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감정을 내세운다고 해서 우리도 감정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이 생떼를 쓴다고 우리도 똑같이 생떼 쓸 필요 없습니다. 북한이 트집잡기로 나오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북한이 과거에 집착할 때 우리는 현재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북한이 현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북한 남북 문제를 솔로몬의 재판에서의 생모의 심정으로 집안 전체를 생각하는 마태의 자세에서 항상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또한 미사일 발사, 핵실험, 대남 국지적 도발을 통해서는 국제사회의 고립이 심화될 뿐이고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만 강화될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개성공단을 폐쇄하지는까지는 아니고 잠정 중단 상태라고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이 감정을 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성공단 문제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대단히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켰습니다.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될 수 없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혁 개방 노선을 취하지 않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볼 때 이것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정경 분리의 원칙하에서 남북 간의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군사적인 긴장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개성공단은 계속 존치되어야 합니다. 어제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회와 민주당 지도부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북한 당국이 이 자본주의 이 사회의 생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시인용이 생명입니다. 기업들의 시인용이 생명입니다. 고객과의 거래처와의 시인용이 생명인데 북한 당국의 이와 같은 개성공단에 대한 잠정 중단 조치는 우리 기업들에게 기업부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 고객들에게 크나큰 신용상의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북한 당국의 조치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이해해서 북한 당국의 개성공단 잠정 중단 조치가 전면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네, 다음은 문병호 이사님 질문하겠습니다. 예, 문병호 의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하셨습니다. 야당과의 대화, 소통을 시작하려는 의지로 풀이되고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만남도 자주 하셔야겠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충실히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과 당정협의를 충실히 할 때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여당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6일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박 대통령 의지가 실린 대화 제의로 긴장 국면이 대화 국면으로 바뀔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어 당장 큰 변화를 보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후속 조치를 이어가야 합니다. 장관급 회장부터 제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분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면 긴장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승인한 유진벨재단의 의약품도 어제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이를 보면 북한도 남북관계의 단절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화를 제의한 만큼 북한도 즉각 대화에 응해주기를 바랍니다. 개성공단 중단이나 미사일 발사는 민족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북한이 더 이상 위기를 조성하지 말고 대화 제의에 응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진주의료원의 선 정상화 후 협상을 촉구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서른 김동철 비대위원과 함께 경남 도청을 방문해서 홍준표 지사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홍준표 지사께서 뭔가 사태 해결에 변화를 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엊그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홍준표 지사의 입장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의료원 문제는 수익성의 입장에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들은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의료기관입니다. 따라서 적자 문제만을 가지고 폐업, 운운할 수는 없습니다. 적자 폭이 많이 확대된다면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볼모로 해서 병원을 폐업하는 발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노조도 경남도와 또 경영진과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진주의료원이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조영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 1시간 만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 대한 고위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조차 보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인사 부실검증, 수첩인사, 밀실인사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치렀고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와 같은 부실검증이 되고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한심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엄정한 문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태열 비서실장과 곽상도 민정수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정확한 해명을 들은 후에 책임이 있다면 문책을 하고 참모를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박광구 비서대변인 뵙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과의
대화 주장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조심스럽고 소극적입니다. 지금은 대화의 불씨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대화의 불꽃을 피워야 할 때입니다. 누구나 예상하듯 머지않아서 긴장 고조의 고개를 넘어서 대화 국면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캐리 장관의 한중일 셔틀 외교는 국면 전환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겁니다. 대화 주도권을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라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대화 이야기를 꺼냈으면 더 직접적이고 차원 높은 대화 제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중간한 변화구가 아니라 해석이 필요 없는 직구로 승부를 해야 합니다. 서로 간의 명분과 테러가 필요한 지금 대화를 애둘러 제한하거나 신경전을 펴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예방하는 캐리 장관에게 조속한 북미 대화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7일 개성공단 기업협회가 방북 신청을 했는데 이때 남과 북이 장관급이나 또는 총리급 회담을 열어서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자고 직접적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을 한반도 안보 위기의 해결을 하는 출구로 삼아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대범하고 적극적인 남북관계 대화 제안을 촉구드립니다. 경남 도의회 야당 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를 막기 위해서 도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태 책임은 아집과 독선의 살을 접혀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려는 홍준표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홍 지사의 당 차원 공약 역주행을 막고 당 소속 도의원들이 조례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말려야 합니다. 국회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타협의 정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의회도 선진화해야 합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포함해서 단체장과 다수당의 막무가내 일방통행을 방지하는 일명 홍준표 방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지방의료원 활성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번 추경에 지방의료원 경쟁력 강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살림살이가 풍족하지 않은 강원도도 지방의료원을 위해 37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중앙정부도 지방의료원에 대한 공동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배재정 의원의 답을 듣겠습니다. 네,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 말씀만 더 보태겠습니다.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불안으로 지금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계신 게 현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예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듯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모든 비대위원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하루 종일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먹먹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무려 3억이 든다는 통계치가 발표됐습니다.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국민들에게 고려대 총장께서 돌 하나를 더 얹으셨습니다. 교육부 기자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정부가 사립대 등록금 책정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보도가 났습니다.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사립대학들이 늘 그러하듯이 길들이기 차원, 의제 선점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보듬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아프게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방안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귀족화, 경쟁신화, 서열화 대신 창의적이고 인성적인 교육과정을 확립해야 합니다. 반값 등록금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점에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타령을 하고 있는 것 맞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 철학이 창조 경제라고 합니다. 교육 분야만큼 창조가 절실한 곳이 또 있겠습니까? 사립대
대학들은 제발 돈을 벌기 위한 창조가 아니라 사람을 키워내는 창조에 몰두하시길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